안녕하십니까.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초반 50수 강의로 아마추어 2단 분들의 대국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바둑에서는 기본 행마를 모르면 만년하수라는 주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바둑은 초반에만 엉터리 행마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던 바둑인데요. 혹시 나도 이런 수들을 두지 않았나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흙이 좌하기 쪽 한 칸 걸침을 하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민 정석이죠. 부처뽑기 정석을 선택했습니다. 자, 흙이 이어주고 한 칸 뛰고 세 칸 벌림을 하죠. 자, 이 벌림을 할 때 우리 편이 있는 곳은 항상 이렇게 사선으로 높게 가는 게 좋아요. 실전에는 3선으로 갔는데요. 3선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흙이 뭔가 큰 세력을 만들자고 했을 때 백의 어깨 짚기 또는 모자 씌우기 또는 붙여서 두는 방법은 조금 어려운데요. 흙이 여기나 여기를 젖힐 때 2단을 젖혀가 가지고 뭔가 이렇게 축을 이용을 하는, 자, 단수 치고 뻗었을 때 이렇게 양쪽 축을 이용을 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냥 붙이면 또 흙이 뻗어서 두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눌러 가지고 흙 모양이 커지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게 가는 것보다는 좀 더 높게 가는 게 좋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 오늘 바둑의 하이라이트, 바로 우상기 쪽 이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정말 수많은 기본 행마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 기본 행마들을 그 급소 자리, 꼭 둬야 되는 자리들을 못 찾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손해가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흙이 한 칸 역공을 했고요. 이때 3-3을 들어가면은 정말 간단한 쉬운 정석들이 나오게 되죠. 한번 이거 확인만 하고 넘어갈게요. 막아주고 나가고 뻗어주고, 이 정석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막아주고 이어주고 이렇게 지키고 한 칸 뛰는 것까지가 기본 형태의 정석이죠. 이렇게 두면 이제 다음 흙은 좌상기 날일자 굳힘 아니면은 뭐 우하기 쪽 3-3 들어가는 거, 이런 자리들을 찾아가면 될 것 같네요. 자, 실전은 이렇게 단조롭게 두지 않았고요. 백이 전투를 선택했는데 바로 한 칸을 띄웠습니다. 한 칸을 띄고 흙이 항상 받아주잖아요. 이걸 안 받으면 여기가 꽉 막히기 때문에 큰일 나죠. 흙이 살더라도 바깥쪽이 다 백의 세력이 되기 때문에 여긴 무조건 받아줘야 되는 자리고요. 이걸 띈 다음에 이렇게 눌러가는 것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협공을 해서 두는 방법도 있죠. 협공을 해서 뛰어나가면은 같이 뛰어나가고, 그리고 이제 흙이 상변 쪽 한 칸이나 두 칸 지키면 그때 이 흙을 공격하면서 같이 싸워가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뭐 주변 배석에 따라서 다르지만 그냥 호각의 진행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눌러가지 않고 협공을 가는 거는 그냥 꽁수 정석이라고 해서, 그리고 함정수라고 해서 백이 좀 안 좋은 방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인공지능 이후에는 이렇게 쉬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협공, 한 칸이나 두 칸으로 협공을 가서 이 돌과 전투를 벌여가는 게 더 낫다라고 이제 많이 말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둘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백이 보통은 협공을 한 다음에 흙이 뛰어나가면 그때 이거를 같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흙이 지킬 때 하나나 두 칸, 지킬 때 여기를 퍽 쉬어가면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흙은 뭐 이렇게 가기도 하고 이렇게 가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 붙여놓고서 같이 또 나가기도 하고요.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백마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운 장면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전투가 벌어지는 건데요. 실전에는 협공을 가기 전에 먼저 뛰었어요. 자, 먼저 뛰었어도 마찬가지죠. 이 자리를 막히게 되면은 흙이 사는 건 문제가 없지만 여기를 살 때 백이 이렇게 좌상기 쪽 걸쳐가면서 이 공간, 흙이 집을 만들어 갔어야 될 공간이 백의 집으로 바뀌어 버리니까 보통 흙이 좀 안 좋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흙이 한번 지키게 되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협공이 진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요거를 한 칸을 띄워 놓잖아요. 이게 백의 입장에서 집으로 손해가 된단 말이에요. 상변 쪽에 흙에게 한 번을 더 지키게 해줬으니까. 만약에 이게 없는 상황에서 이게 만약에 그냥 백 집이라면 백은 나중에 이런 데를 바짝 다가와서 흙이 나갈 때 집을 만들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백이 약간 공배 같은 자리를 둬서 흙에게 집을 지어주는 거니까 집으로는 분명히 손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협공을 오게 되면은요, 흑의 입장에서 이걸 뛰어나가서 싸우면 똑같은 진행인데요, 상황에 따라서 흑이 버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흑은 벌써 이득을 봤으니까. 그래서 이게 간격이 조금 멀리 협공을 하면은 흑은 뛰어나갈 거고요, 이게 간격을 바짝 해가지고 조금 흑이 숨통이 약간 막힌다, 그래서 이 싸움을 내가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흑은 그냥 이런 식으로 붙여갖고 활용해서 버리고도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꼭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뭐 붙여서 뻗는다든지 이런 악수 교환을 미리 해놓게 되면 흑이 조금 다르게 변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자리를 먼저 뛰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이 협공하고 뛰어나가는 거 봐서 흑의 응수에 따라서 백이 이렇게 뛰어나갈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들어갈지 뭐 다르게 변화를 어떻게 할지 그때 가서 대부분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보통은 다가선 다음에 뛰는 게 정수고요. 자, 실전은 요거를 먼저 뛰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흑의 악수. 자, 뭐냐면 여기를 안 가고 이쪽을 갔어요, 실전에는. 자, 갈 수도 있죠. 공격 당하는 게 싫으니까 둘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 자리에 막히는 거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돌이 공격을 당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여기를 간다는 거예요. 꼭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이게 기본 행마고요. 자, 이제 흑이 안 지켰으니까 백은 어떻게 해요? 당연하죠. 이거 막는 거죠. 이거 둔 다음에도 손 빼면 이제 날일자 들어가거나 3-3 들어가서 공격을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귀를 지키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보통 이런 거 붙여서 뻗어가지고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교환들이 흑에게 득일까요? 손해일까요? 이런 거는 보통 손해예요. 흑이 붙여 뻗어서 집이 조금 늘어나지만 여기에 백이 강해지죠. 또 꽉 있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호구를 칠 수도 있고요. 이쪽 모양이 단단해지면 그만큼 백은 한 번에 여기를 집으로 쉽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흑은 이거 붙여 뻗지 않고 그냥 지키고 싶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흑이 이거 안 지키게 되면은 백이 뭐 한 칸, 요 3-3이든 날일자든 아니 또 다른 방법들도 있는데 그냥 쉽게 들어갔을 때 흑이 살기 위해서 이런 붙여뻗기 교환들, 악수 교환들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흑은 그런 교환을, 악수 교환을 안 하려면은 지금 빨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을 빼도 흑이 죽지는 않겠지만 많이 괴롭힘을 당하게 되니까. 그래서 지킬 때 이제 3-3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3-3 들어가서 이렇게 세력 주고 여기에 이렇게 흑 세력 주고 요걸 따로 수습하는 방법도 인공지능은 추천을 해줘요. 근데 이건 완전히 딱 실리바둑, 그리고 되게 백이 피곤해지는 바둑이에요. 제가 사실 아마추어들이 이렇게 두는 거는 별로 편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 비추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요 자리까지 막아놨을 때는 이렇게 날일자 걸침을 해가지고 여기는 흑한테 주고 요거를 가져가는 게 더 좋아요. 이게 운영하기가 더 쉽겠죠. 그래서 이런 걸 막아놓고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한 판의 바둑이거든요. 이걸 막혔다고 해갖고 바둑이 한 방에 뭐 백쪽으로 확 기우는 게 아니라 충분히 둘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걸 받아주는 게 흑의 입장에서는 더 편하게, 약간 더 유리하게 둘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승률이 비슷비슷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무튼 이걸 가야 돼요. 근데 안 가고 여길 들어갔어요. 자, 이쪽을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흑이 받아주면 그때 또 이제 뭐 막아가겠다는 건데 안 받아주고 여길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백이 3-3은 차지를 하겠지만 그때 흑은 다 막아주면 되고요. 여기를 흑이 한번 손을 뺐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뒀으니까 흑의 입장에서 별로 나쁠 게 없죠. 더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때 흑이 이쪽을 받았어요. 근데 이걸 받기 전에 또 흑이 악수가 뭐냐면 요거예요. 자, 이걸 날일자로 두 칸 벌림을 하면서 날일자로 걸쳤거든요. 이거는 이 오른쪽 두 점이 약간 약하니까 백이 다음에 이렇게 다가왔을 때 공격당할 여지가 살짝 있으니까 조금 더 튼튼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뜻이겠죠. 근데 절대적인 선수가 될까요? 아니죠. 백이 여기서 한번 손을 뺀다고 하더라도 흑의 입장에서는 날일자 양걸침밖에 없어요. 양걸침을 했을 때 백이 쉽게 입구자 해서 손 빼고 다른 데 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나 여기를 붙여가지고 수습하는 방법도 있죠. 양걸침은 정석이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손을 빼도 괜찮습니다. 그럼 백이 어딜 갈까요? 손을 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갈 수가 있죠. 자, 저기가 지금 되게 시급한 자리입니다. 빨리 둬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백이 붙였어요. 자, 그러면은 흙이 하나 뻗어주고요. 여기서 이걸 교환을 해놓게 되면은 손 뺐을 때 이런 거 막히잖아요. 이걸 막혀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젖혀가지고 막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오히려 백은 더 안 좋아지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고요. 받아주면 다시 이제 흙은 선수를 잡아서 상변 쪽을 지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것도 백이 급한 곳 저 자리를 갖다가 지금 둘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두는 거란 말이에요.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상대가 놓쳤던 곳을 재빠르게 차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바둑을 조금이라도 내 쪽으로 유리하게 끌고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나왔어요. 자, 붙였을 때 무조건 둬야 되는 자리예요. 맞죠? 이런 거를 손 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유단자 2단 바둑인데 2단이 이런 데를 백에게 빼앗긴다? 이거는 아예 안 두니만 못해요. 이렇게 해갖고 호구 모양이 되는 거는 귀 쪽도 엄청 크고 얘도 약해지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한 칸이나 나들자를 두면은 이거 아주 완벽한 집 아니거든요. 3-3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교환을 해가지고 여기서 손을 빼서 이쪽을 간 거예요. 그럼 백이 이렇게 호구 한 번만 쳐서 이렇게 도망가더라도 이게 백의 입장에서 엄청난 이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거를 손을 빼면 안 돼요. 붙여왔을 때. 자, 맞죠? 이런 건 이제 진짜 기본 행마인데, 이런 걸 못하면은 바둑이 늘 수가 없습니다. 만년하수예요, 진짜 말 그대로. 자, 한 10년, 20년을 계속 이렇게 똑같이 둔다? 절대로 안 늘어요. 계속 요 자리, 제자리 걸음하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흙이 손을 뺐고요. 자, 그럼 이제 백은 어딜 갈까요? 지금 아까는 여기가 급한 자리였는데, 그쵸? 정말 큰 자리였는데 지금 여기가 더 급해졌어요. 돌이 붙은 상태에서 흙이 손을 빼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호구를 쳐가는 게 지금 제일 좋습니다. 또 호구를 안 치고 이렇게 젖힐 수도 있는데요. 이것도 둘 다 괜찮아요. 뭐냐면 흙이 이렇게 늘어주는 거는 백이 쭉 뻗어갖고 어차피 귀는 백 집이죠. 이렇게 들어갔을 때 또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흙의 입장에서 받으려면 결국은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 건데, 이 돌이 여기 있을 때는 아래쪽 하변 쪽에 다음에 백이 뭔가 집 모양을 키우자고 했을 때 하변 쪽에 돌이 왔을 때 좋은 거고요.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뭔가 하변 쪽에 흙이 쳐들어 오더라도 집으로 확실하게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그때는 호구가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게 내가 다음에 이쪽 방향에 돌이 올 것 같다면 여길 두면 좋고요. 내가 지금 이 위쪽을 갖다가 둬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하변 쪽이 상대방이 먼저 둘 것 같다 한다면은 이렇게 가서 여기를 흙이 받아주게 하는 게 더 좋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황에 맞게 위로 막아갈지 호구 칠지 밑으로 젖힐지를 결정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자, 근데 지금 여기를 또 손을 빼고요.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이 자리를 또 다시 밀고 들어갑니다. 자, 끝내기 같은 자리예요. 이 백이 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수습하는 데 있어서는 도움이 될지가 모르겠지만 흙을 공격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수죠. 흙은 받을 필요가 없이 또다시 이제 상변 쪽을 지킬 수가 있으니까요. 간혹 여기를 두시는 분들의 의도 중에 하나가 이 수를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쵸? 자, 이거를 보고서 이걸 밀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별로 그렇게 무서운 수가 아니에요. 왜냐면요, 흙이 이거 한번 이어주고요. 그 다음 이걸 젖혀서 넘어가잖아요. 막으면 끊어지는 약점이 있으니까 이렇게 후퇴를 하고 밀고 들어가서 잡았는데 또다시 나가는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못 잡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두게 되니까 엄청나게 손해를 보죠. 근데 여기는 흙이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백이 젖혀올 때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후퇴가 아니라 여기는 죽더라도 막아야 된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이 끊어가게 되는데 이어주는 거예요. 자, 끊은 다음에 백이 잡겠죠. 여기서 단수 치고요. 따낼 때 틀어 막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 쪽은 이제 백이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다 활용을 해 놓고요. 이거 왜 활용을 하냐면은 나중에 이제 이거 백이 따먹은 다음에 두 집이 나게 되는데 바둑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런 데가 나중에 흙이 이렇게 막아갈 수도 있는 거고 백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흙이 막아갔을 경우에, 그쵸, 막아갔을 경우에 이런 자리들이 선수 활용이 돼요. 근데 여기가 그냥 이렇게 톡 따먹혀 있으면 일선 같은 데가 선수 활용이 아예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집으로는 흙이 손해가 없기 때문에 이런 곳은 완벽하게 두 집 모양 말고요. 나중에 조금 더 이용할 수 있게 하나 키워 죽이고 이렇게 단수를 쳐서 처리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처리한 다음에도 나중에 이것도요. 이쪽에 만약에 막혀 있다면 이렇게 있는 게 먹여치기 같은 것 때문에 또 선수가 들겠죠. 근데 이렇게 따먹혀 있으면 선수가 안 들으니까 이런 약간의 미묘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의 이득을 보려고 이렇게 키워 죽이는 거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어버리면은 이 위쪽은 부서졌는데 이 세 점은 다 거덜났잖아요. 아까는 분명히 이걸 띄어놔가지고 얘랑 싸울 준비를 하고 있던 그래도 어느 정도 단단한 돌이었는데 지금은 얘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세 점들이 거의 폐석이 돼버렸어요.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뭔가 살려가자고 하기에는 공격을 당했을 때 살려가기에는 또 계속해서 이용을 당할 것 같고요. 계륵 같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그래서 백이 여길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못 두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가 볼까요? 결국은 이걸 밀고 들어갔을 때 이런 데 들여다보는 게 안 되면은 사실 그냥 끝내기밖에 안 돼요, 당장은. 근데 여기서 또다시 흙이 이거를 받아준 거죠. 뭔가 여기 안 받아주고 이런 거 들어가고 지키고 하는 수들이 전부 다 계속 좋은 자리들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결국은 이 자리를 이제 백이 두게 됐네요. 자, 여기까지 두게 되니까 보세요. 아까 여기가 흙이 만약 집을 좀 많이 만들고 있었을 때는 붙여 뻗는 거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밀려버리니까 흙이 붙여서 이 악수 교환을 해야 돼요. 왜냐면은 저걸 안 하면은요, 이거 들여다보고 이을 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또 이용을 당해요. 만약에 이런 것도 선수 활용이 된다면은 흙은 정말 곤란할 거예요. 다 죽겠죠? 근데 요거는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흙이 요거 이렇게 일자로 들여다보는 거, 나가 끊자고 하는 약점을 선수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막게 되면은 거꾸로 백이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쉽지가 않은데요. 나중에 막 이런 데가 이렇게 돌들이 치받는 수단들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또 볼 수도 있겠죠. 자, 저런 걸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자리에 돌이 오면은. 자, 그리고 만약에 당장 할 거라면은 이렇게 해서 요 정도 밀고 들어가는 거는 막아서 연결이 되니까 흙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잡게 되는데요. 이 정도로 흙집을 최대한 또 줄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흙이 붙여 뻗었을 때랑 비교하면은 집 차이가 정말 많이 날 거예요. 흙집이 엄청 쪼그라들었죠. 겨우겨우 두 집 내고 살아가는 그 정도 느낌이니까요. 그러니까 집으로 손해를 안 보려면은 여기서는 흙이 좀 악수 교환이라 하더라도 이걸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실전에도 이렇게 했어요. 자, 이걸 두고 이었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날일자부터 협공하고 수수는 크게 몇 수 나가지 않았는데요. 요 한 20수도 안 되는 수에서 악수들이 정말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못 잡기도 했고요. 자, 근데 생각보다 바둑은 흙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요거 뻗는 거를 선수하고 그 다음에 좌상계 쪽을 이런 데를 먼저 지켜버리면 생각보다 이걸 막히기는 했는데 실속은 다 흙이 차렸어요. 이걸 막은 다음에 이쪽을 백이 갔으면은 백이 괜찮았을 텐데 여기를 마지막 수를 흙에게 빼앗겨 버리니까 이 오른쪽 흙도 되게 단단하게 다 처리가 됐죠. 여기는 막혔는데 집은 그대로 다 차지했죠. 백이 막았는데 세력을 집으로 만들지 못했죠. 그것 때문에 흙이 괜찮은 거예요. 뭘 잘못했을까요? 백이 이쪽을 들어가서 막은 거, 그게 조금 문제였던 것 같아요. 확실하게 이게 막아간 게 선수 활용이 됐어야 되는데 이 막아간 게 지금 후수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선후수 하나 때문에 지금 유불리가 바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흙이 또 여기를 안 가고 이쪽을 갔어요. 그리고 여기 굳힘을 할 때요, 나렐자 굳힘과 눈목자 굳힘은 확실한 차이가 있어요. 나렐자 굳힘은 귀가 단단하단 말이에요. 백이 3-3을 들어가더라도 이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바깥에 흙이 약점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백이 그냥 잘 못 살죠. 한번 볼까요? 밀고 나가서 막고 젖혀서 이어요. 근데 이거 이었을 때 이쪽에 흙이 없으면은 그냥 끊어가는 약점은 안 되거든요. 근데 붙여서 이을 때 넘어가는 수가 있죠. 흙이 이렇게 장문 씌워도 찌르고 막고요. 밀고 나가서 뻗어주고요.
이 돌이 없으면 밀고 나갈 때 못 막아요. 뻗어주고 밀고 뻗고 이렇게 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이 위에를 젖혀 이을 때 흙이 지켜야 되는, 백이 선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흙돌이 미리 와 있잖아요, 실전은. 이거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맞죠? 무슨 말이냐? 이거 젖혀 이었을 때 흙이 위쪽을 젖혀 이어서 궁두를 줄여버리면 백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가 없으면은 선수가 되니까 백이 한 번 더 둬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3을 들어가서 백이 못 살아요. 결국 3-3을 들어갔을 때 백의 최선은 호구를 치고 흙이 단수를 칠 때 이걸 막아서 패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패를 백이 지게 되면 패의 부담이 너무 크죠. 여기가 그냥 통째로 이렇게 다 흙집이 돼버리는 거니까. 물론 흙도 패를 졌을 때 부담이 있어요. 저게 부서지는 거니까. 근데 백이 함부로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날일자 굳힘은요, 백의 입장에서 3-3 들어가는 거 보셨나요? 아마추어 바둑에서는 많이 나오지만 프로 바둑에서는 이렇게 3-3 들어가서 패하는 장면은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다 옛날에는 이렇게 붙이거나 한 칸 아니면 날일자로 밑으로 쳐들어가죠. 요즘은 이제 인공지능 나온 이후에는 이게 공격을 당하더라도 3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부시고 나가죠. 귀를 들어가서 패를 만들고 부시는 것보다 변 쪽을 부시는 게 더 쉽기 때문에 이렇게 부시고 나갑니다. 그리고 공격을 좀 받죠.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은 날일자 굳힘을 하면 귀는 거의 흙집이 된다는 건데 눈목자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들어가서 훨씬 더 쉽게, 그것도 선수로 살아요. 한번 볼까요? 자, 이거 3-3을 들어가고요. 밀고 막아가고 여기부터 먼저 젖히는 거예요, 눈목자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있을 때는 약점이 없는데 이게 한 칸 더 멀리 눈목자로 있으니까 끊어가는 거 하나 선수가 되죠. 이것 때문에 백이 그냥 삽니다. 항상 젖히고 맞고. 이게 백이 3-3 들어갔을 때 나오는 눈목자 정석이에요. 백이 이어주고 이제 하나 잡아 놓는 것까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로 살아버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실리면에서는 손해죠. 대신에 일부러 들어와서 살을 하고 유도한 다음에 이렇게 세력을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은 세력을 만드는 것보다 집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지금 바둑 스타일이 집바둑 스타일로 갈 거예요. 다 잘게 쪼개지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눈목자 굳힘은요, 내가 이 집이 부서지더라도 바깥에 세력만 유지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바둑 괜찮다라고 할 때만 두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무조건 날일자입니다. 이 굳힘은 좁히는 게 좋아요. 자, 근데 여기 실전은 눈목자로 왔고요. 중요한 건 여기 안 뒀죠? 여기 가는 쪽이 좋습니다, 이 바둑은. 자, 그럼 이제 백이 이걸 가면 되는데 또 안 가고 여길 왔어요. 뭔가 더 튼튼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백은 이미 튼튼하거든요. 이미 튼튼한데 이거 중화 하나 더 둬봤자 뭐예요? 이건 그냥 공배 같은 자리예요. 그죠? 그리고 그렇다고 이 오른쪽에 있는 흙이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자, 근데 또 안 뒀어요. 아, 이런 수들을 놓치면 안 되는데. 또 여길 갔고요. 자, 이렇게 받아주고 두 칸을 벌립니다. 자, 이제 백이 가면 되는데 또 여기서 뒀네요. 이제 뒀어요. 자, 이거 젖히고 이렇게 뻗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 아래쪽으로 모양을 키워갈 때 호구가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지금은 이 밑에 이제 흙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호구 자리보다는 밑으로 가는 게 집으로 더 이득입니다. 이걸 둬서 이렇게 하고 밀고 막고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더 좋아요. 지금은 활용할 거 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데 좀 더 공격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일단 나중 문제고, 자, 돌이 위쪽보다 아래로 가는 게 더 좋을 때가 있다.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실전 진행을 볼까요? 실전은 이렇게 뒀고요. 자, 이제 거의 포석이 마무리가 돼가고 있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요. 자,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죠. 3-3 들어가서 그냥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눈목자는요, 이렇게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붙여서 가는 거죠. 자, 붙였을 때 흙이 바깥쪽을 막으면 백은 귀에서 살고 흙이 바깥에 세력을 만들어요. 안쪽에서 귀 쪽을 막으면 백은 변에서 살고 귀의 실리를 차지하죠. 이게요, 날일자일 때는 여길 막기도 하고 여길 막기도 하고 두 가지 다 가능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실리냐 세력이냐 내가 원하는 거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눈목자는요, 이 간격이 한 칸 더 넓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깥쪽을 막았을 때 백이 좀 많이 크게 살아요. 그래서 거의 90% 이상 무조건 안쪽을 막습니다. 이거 안쪽 막고요, 나갈 때 이렇게 늘어주고 미는 거 선수하고 뻗어줄 때 두 칸, 요 정도로 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눈목자는. 자, 근데 실전은 이쪽을 바깥쪽을 막았고요, 그러면은 뻗어서 들어갈 수 있죠. 이 약점 이을 때 진짜 쉽게 살아요. 만약에 여기서 흙이 이걸 이렇게 막는다, 그럼 3-3 들어왔을 때 이 넓은 쪽이 아니라 좁은 쪽을 막아서 밀고 나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이건 흙이 더 이상하죠. 흙의 입장에서 무조건 왼쪽 막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잊지 않고 이렇게 뻗을 수도 있는데요, 밀고 나가서 날리자 하면은 또 정말 크게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보통 또 이걸 막아서 이런 식으로 꾹꾹 틀어 막고 여기서 후수로 살아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흙이 한 번 더 지키는 것까지 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 백돌이 있잖아요. 백이 튼튼해요. 그럴 때는 백이 당장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걸 또 끊어서 싸울 수도 있어요. 흙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막지도 못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여유 있게 약점 지킬 때 백이 다 부셨죠. 물론 그래도 한 판의 바둑으로 조금 더 계속해서 둘 수는 있겠지만 여기선 분명한 흙의 손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붙였을 때는 여기 눈목자 붙임에서는 항상 안쪽을 막는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실전 진행을 조금 더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자, 딱 이 바둑은 오늘 초반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여기서 이걸 바로 젖혔고요, 여기 막았습니다. 뻗는 게 더 좋아요. 젖히고 막고 이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흙이 꽉 이어버리면 이게 날일자로 갔어야 될 자리를 밀고 나가서 이렇게 젖혀가니까 흙의 모양이 좀 단단하죠. 자, 이게 백이 좀 손해예요. 그런데 흙이 안 있고 뻗었어요. 약점을 노출시켰죠. 그럼 좋을 게 없습니다. 젖히고요, 이렇게 이으면 또 뻗는 게 또 선수가 되니까 흙이 이걸 이었는데, 자, 백은 그냥 막으면 살거든요. 근데 막아서 살기 전에 단수 하나, 그리고 또 뻗는 것도 선수가 되겠죠. 지킬 때 밀어가는 것들도 다 선수가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 해놓고 이렇게 하면 막아서 살더라도 지금 흙이 치중가도 오른쪽 막으면 호구 자리가 되니까 이게 급소 2개로 그냥 살았거든요. 흙이 이쪽을 막아도 호구 치면은 급소가 2개예요. 그러니까 살아있어요. 저게 살아버리고 바깥의 세력도 지금 딱 끊어졌기 때문에 얘가 쉽게 죽지도 않고요. 설령 죽는다 하더라도 이걸 흙이 뭔가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얘를 버리면서 이 왼쪽에 흙 모양이 커지지 못하도록 최대한 납작하게 눌러간다면 그것만으로도 백은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이 끊어진 것만큼 흙이 안 좋아진 거예요. 원래 꽉 틀어 막았어야 되는데. 자, 근데 이렇게 안 뒀고요, 백이 밀고 나가서 막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니면 최소한 이 자리에는 둬야 돼요. 모양이 급소 자리예요. 근데 이렇게 뒀고요, 자, 흙이 이을 때 또 지켰습니다. 안 지켜도 되는데 자꾸 허수를 둬요. 그러니까 흙이 선수를 잡아서 뭔가 이런 자리 또 여기 나가서 끊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런 수단들을 노리면서 어딘가를 하나씩 딱 두면은 지금 백이 살고 망한 거예요. 바깥에 흙이 약점을 아예 못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이 바둑은 이 바둑 흙이 이겼습니다. 나중에 5집반인가 이겼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나중에 백이 쳐들어가고 또 이쪽에서 막 흙이 서로 잘못 두고 하면서 두다가 결국은 흙이 이기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수순이 그렇게 길지 않죠. 한 50수 60수 정도밖에 안 되는데 중간중간 정말 많이 안 좋은 행마들이 나왔었어요. 나도 이런 수를 두지 않았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행마들, 나쁜 행마들 안 하려고 노력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